첫 번째는 가방을 챙기실 때 요령인데요. 일단 가방은 가볍게 준비하시면 좋은데 크루즈는 정장을 입고 식사를 하시는 포멀라이트 있는 크루즈가 있으니까 그런 크루즈를 타신다면은 정장을 가져가셔야 하고 또 어린 자녀분들과 같이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갈아입을 옷들을 많이 가져가시게 되는데 많은 크루즈선에는 유료 세탁장이 있으니까 크루즈 중간에 세탁장을 이용하시면 가져가실 옷의 양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나 일부 크루즈사들의 배들은 세탁장이 없고 세탁물을 맡겨야만 하는 유료 세탁 서비스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탁물의 종류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크루즈 여행 중간쯤에 세탁 서비스 할인 스페셜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저녁에 선실로 배달되어 오는 선상 신문 사이에 이 할인 전단지가 끼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선하고 바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승선하시는 날 이 수영복 한 벌은 꼭 들고 타시는 가방에 넣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장 구두와 기항지 관광용으로 편한 운동화 그리고 배 안에서 신으실 샌들이나 슬리퍼는 꼭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해외여행 갈 때 가방 싸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많은 팁들이 있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장 애용하는 패킹 큐브인데요. 이런 모양으로 사용해 보시면 아주 편하고 좋은데 의외로 쓰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가격도 뭐 비싸지도 않고 크기도 다양한데 가방을 깔끔하게 정리하기에는 아주 편리한 제품이라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크루즈선에는 호텔처럼 샴푸, 비누, 수건 등은 다 있는데 뭐 치약이나 칫솔, 면도기는 직접 가져가셔야 하고요. 헤어 컨디셔너, 뭐 헤어 린스라고 하죠. 이것도 없는 배도 있고 또 있어도 그리 뭐 품질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리는 내용은 꼭 크루즈 여행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해외여행 가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번쯤 더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여권이나 비자 그리고 사용하실 신용카드를 모두 복사해서 복사본을 따로 보관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신용카드 회사에는 출국 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해외여행 가서 사용할 거라고 통보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팁을 주실 때도 필요하지만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기에는 물건 가격이 너무 적을 때 잔돈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1불이나 5불짜리도 적당히 준비해 가시면 좋겠고요. 혹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친부모와 같이 여행하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뭐 손주들을 데리고 크루즈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 미리 친부모의 여행 동의서를 받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상상비약 등도 꼭 챙기시는 게 좋은데요. 현지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지만 가격이 훨씬 많이 비싸니까 미리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평소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은 크루즈 기간에 필요한 약의 2배 정도를 준비하셔서 두 세트로 나눠서 각각 다른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충전기와 멀티탭 그리고 인터넷 사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전화기나 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가져가시면 당연히 충전기를 꼭 잘 챙기셔야 할 텐데 크루즈선 안에는 110V하고 220V 두 가지가 같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탭 한 개만 가져가시면 여러 제품 충전하시는데 한꺼번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멀티탭이 크루즈선에는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탭은 가져가시지 않는 게 좋고요. 요즘은 거의 다 뭐 USB로 충전을 많이 하니까 이런 멀티 USB 어댑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형의 멀티탭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선이 항구에서 멀어지면 배 안에 있는 셀룰러 안테나를 켜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공해상에서 크루즈 로밍이 시작이 됩니다. 이 로밍은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거라서 통화나 데이터 요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배가 출발할 때는 꼭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 에어플레인 모드로 바꾸시기 바라고요. 비행기 모드로 변경하신 후에 다시 와이파이만 켜서 크루즈사에서 제공하는 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룰라 데이터를 켜놓으시면 회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 잘못하면 아주 요금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하고요. 크루즈 가실 때 해외 로밍을 하시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육지에 있을 때 로밍이지, 배가 공해상으로 나가면, 항구에서 멀어져서 공해상으로 나가게 되면 로밍이 아예 안 되거나 만약에 되면 아주 비싼 요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외국 여행 가실 때 많이 빌려 가시는 와이파이 에그 같은 거 해외에서 사용하시면 육지에서만 가능한 거지, 그 에그가 크루즈 안에서는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크루즈가 말씀드렸듯이 항구에서 멀어져서 공해상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에그는 못 쓰시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이런 기기는 준비해 가시면 배가 기항지에 정박 중일 때 기항지 관광 나가셔서, 아니면 배 안에서 있을 때도 배가 항구에 정박 중일 때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크루즈선으로 크루즈 여행을 가시면 멀미 걱정은 많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도 비행기나 크루즈에서 멀미를 안 하시더라도 기항지 관광 나가실 때 버스 안에서 멀미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멀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리 대비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멀미를 방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승객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멀미약인데, 멀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메클루진과 다이먼 하이드로네이트라는 성분 두 가지인데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 두 가지 성분의 약이 여러 가지 상표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메클루진이 포함된 제품은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다이먼 하이드로네이트이 포함된 제품들은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나에게 더 맞는지는 사실 복용을 해 보셔야 아실 수 있는데 미리 한번 시험해 보실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시기 힘드시면 둘 중에 하나는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클루진이 졸음이 좀 덜 오고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항상 준비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이 필요하시면 나눠 드리고 그러는데, 가격도 아주 저렴한 편이고요. 용량이 같다면은 가격이 저렴한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멀미가 아주 걱정되시면 승선하시고 배가 출발하기 최소 한두 시간 전에는 이 멀미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때 이제 음주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멀미 같은 게 전혀 없으시다면 더 이상 약 복용 안 하시고 크루즈를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키미테라고 불리는 멀미약은 한국에서는 많이 판매도 하고 이용도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이라서 여기서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차는 밴드가 있던데 딱히 저는 효과를 입증하기가 애매해서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약을 드시기 싫으신 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적으로 좀 더 편하실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천연약재로서 저는 생강을 권해드리는데요. 생강 절편이라든지 생강 사탕이라든지 이런 게 멀미나 어지럼증, 소화불량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생강이 먹기 힘드시면 이 생강 분말이 캡슐에 들어있는 제품도 괜찮습니다. 저는 멀미보다는 크루즈에서 좀 과식을 하면 이 생강 캡슐이 소화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꼭 가지고 갑니다.